언어 테라피 이제 오늘 몇 회차지? 3회차. 아, 3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여보세요? 네. 숙제할 시간을 제가 뺏었다고요? 네. 그 숙제가 뭐였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1강 내용 확실하게 이해해오기. 그래가지고 그리고 2강 뭐야? 앞으로는 숙제를 안 내주기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내줘도 이게 힘들잖아요. 그쵸? 우리가 삶이 그대로 계속 속이죠. 응? 마음은 있는데 삶이 계속 속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일단 2강은 내용이 뭐였죠? 8강기. 1강에 대해서는 기억은 나죠? 네. 무슨 내용인지. 네. 그쵸? 자, 그럼 1강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일단 언어 테라피니 언어 테라피의 정의가 뭘까요?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 언어 테라피의 정의가 뭘까요?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꼬여있는 부분들을 상대의 언어로 다시 재정비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개념을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포인트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뭐라고요? 언어가 기준을 잡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다. 과장님? 정신을 못 차려. 과장님 이거 녹음하시죠? 녹음하세요? 엄청 산만하시다. 뭐 이렇게 공사가 다망하셔서 그런 거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내 손에는 아니니까. 녹음하시나요? 네. 네, 녹음하시면은 지난 시간 거도 다 녹음하셨나요? 네. 들으셨어요? 괜찮아요. 이제 좀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면 되는데 일단 개념을 잡는 거는 무엇을 하든지 가장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공부를 하던 학습을 하던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지 헛길로 안 빠져요. 내가 내 이정표가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언어 테라피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언어 테라피가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개념이 지향점이 되는 거거든요. 이 책의 내용을 함축해서 쫙 정리해 놓은 게 뭘까요, 여러분? 책이 하나 있어. 책에 그렇지, 목차. 그럼 목차를 함축해서 딱 표현한 게 뭘까요? 그렇지. 개념은 그런 거예요. 언어 테라피는 굉장히 방대해요. 근데 이 언어 테라피를 함축해서 정리해서 우리가 탁 이거다 하고 그 잡고 가는 문고리, 그 이정표, 그 기준점이 개념이에요. 근데 개념을 잡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일단 사전적 정의부터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뭐부터 접근을 한다고요? 선생님 뭐부터 접근한다고요? 사전적 정의. 네, 사전적 정의부터 접근을 해서 개념을 잡아가는 거예요. 사전적 정의가 그게 다 완벽하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접근해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언어 테라피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많진 않지만 저하고 꾸준히 해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언어 테라피 자체는 지금 3회차 시간이지만
1, 2회차 시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공부를 하면서도 언어에 대해서, 테라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스며들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럼 일단 사전적 정의로 언어 테라피에 대한, 언어와 테라피, 그러면 언어 테라피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네이버로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찾아보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언어 테라피는 무엇이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세 줄 정리를 해보세요. 언어 테라피는 언어와 테라피, 언어는 우리말이고 테라피는 외국어죠. 언어 테라피는 우리말과 외국어의 합성어, 융합체예요. 제가 결심을 했어요. 숙제는 안 내드리리라. 서로 이거는 업을 짓는 거랬어요. 안 내드리리라. 여기서 다 그랬어요. 그게 좋죠? 까지 시간 드릴게요.
언어테라피 치니까는 초롱이 나오는데. 뭐라카노? 많은 앞에 사람들 앞에 서면 발표가 너무 떨리는. 아, 그 최근에 언어테라피 후기 블로그에 올라가는데 그거 나오는데요, 선생님. 언어테라피 쳤더니 초롱이 된다. 아유 푸님님을 알지 못해. 너무 대놓고 나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우리 초롱님 블로그가 파워 블로그거든. 검색도 잘 되고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발표해 볼게요. 언어 테라피란 기본적인 뜻을 상대의 공기에 맞게 전달하는 설명문 같은 의미로 상대방 소통이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 사전적 정의는 찾아보니까 어땠어요? 원래의 뜻,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사전적 의미? 그건 찾아봤는데 거기서 일단 알았어요? 초롱이가 한번 해봐요. 사전적 사전적 의미는 어떠하고 그런 의미들을 기본적으로 그걸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언어 테라피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언어 테라피는 언어와 테라피의 합성어인데 언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 생각, 느낌 따위를 나타내는데 또는 전달하는 데에 쓰는 음성, 문자 등의 수단 또는 그 음성이나 문자 등의 사회 관습 체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테라피는 영어 단어다 보니까 테라피가 영어를 한글로 번역했을 때 치료라는 뜻인데요. 치료를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언어 테라피라는 걸 정리를 해봤을 때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첫 번째, 인간은 모두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은 언어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세 번째, 상대방과 교류를 할 때도 언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전달합니다. 네 번째, 그래서 언어를 통해 상대에게 에너지를 넣어줄 수도 있고 꼬여있는 생각의 시스템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일단 그렇게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확장되고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 대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언어 테라피라는 이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이 브랜드를 왜 만들게 돼요? 그렇죠. 말을 못하면 만들 생각 자체를 못했겠죠? 그것도 요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과영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말하는 방법이나 상대한테 전달할 저 같은 경우도 전달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전달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이렇게 속에서 한번 풀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거를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일단은 언어를 통해서 뭔가 전달해야 된다. 그 부분은 이제 말씀을 잘하세요. 이것도 언어를 통해서 무언가 전달을 잘해주세요. 이 뜻이잖아요. 그리고 관영님이 이야기한 것도 무언가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의사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전달이 안 되면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하고 얘기가 안 돼요. 상대방하고 얘기가 안 되면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전혀 전할 수 없고 없으니까 대화가 안 되죠.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면 나는 잘해준다고 잘해줬는데 때린 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같이 있어도 혼자 있는 것보다 못하게 되는 답답한 상황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을 하는 목적, 언어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제가 아마 첫 시간에도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린 게 있을 거예요. 언어가 가지는 목적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생산, 창고?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지식을 있다. 만드는 거, 그다음에 정보 전달하는 거. 관장님은? 뭐라고 했죠? 지금 또 왜?
두 가지 못해. 첫 시간에도 네. 내가 언어의 목적, 응? 언어의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언어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과 목적 이것을 같이 합쳐져 있는 두 가지가 있다. 언어의 기능과 목적 중요한 언어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리를 해드린 게 있을 거예요. 알았어요? 의사소통하고 치료. 알았어요. 이래서 언어를 해야 돼 우리는. 알았어요. 네. 반장님 우리 여기 유치원 그거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의 특성을 우리가 이 인간의 몸체만을 봤을 때는 인간도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먹고 싸고 번식하고, 그쵸? 근데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인간을 인간이게끔 하는 것,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그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구분짓게 하는, 인간을 다른 생명체와 구분짓게 하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특징,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 그쵸, 그게 언어예요. 그럼 언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을까? 그걸 볼까요? 왜 말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었을까? 상대방이 있어야지 가능하죠. 싸움도 뭐 상대방이 있어야 가능하고 사냥도 사냥거리가 있어야 가능하고 왜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있을까? 자, 우리 이 언어 테라피는 아주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는 인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과학이 가장 중요한 테마로 가져갈 것이다. 이 얘기 뭐냐면 인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과학을 하는 목적은 자연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창조도 하고 재배열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인간은 왜 끊임없이 창조하고 재배열을 하고자 할까? 인간에게 있어서 창조하고 재배열하는 능력이 없다. 인간에게 창조하고 재배열하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멸종됐어요. 인간의 육신은, 인간의 몸체는 자연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좀 더 다르게 아마 진화가 됐을 거예요. 만약에 자연계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으면은 우리는 송곳니도 더 발달됐을 거고 뒷다리가 이렇게 부실하지 않았을 것이고 몸의 털도 이렇게 싹 없애버리지 않았을 것이고 아주 중요한 핵을 놓치지 않아야 본질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자 인간이 가장 멋지고 존엄한 존재로 그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면 그 능력이 뭘까요? 창조. 그렇지, 창조력이에요. 그래서 스승님께서 이 창조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상력이다. 모든 창조의 힘은 상상력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상상력이 발동되려면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와! 이래야 되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무엇으로 하죠? 그렇죠. 내가 머릿속에서 무언가 영상이 떠오르든 이미지가 떠오르든 그거를 음악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 우리가 상상하고 느끼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형상화를 가지고 오려면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이는 형상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천사가 날개가 달렸다. 날개라는 개념과 천사라는 개념이 없으면은 날개 달린 천사 그리고 그 어떤 그런 이미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사람과 날아다닌다, 아름답다 이런 이미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상상 자체가 불가능해요. 상상하는 고양이 보셨어요? 아니요. 상상하는 토끼 보셨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반응을 할 뿐이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문화들, 인간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이 문화 안에는 물질적 문화도 있고 정신적 문화도 있어요. 물질적 문화도 인간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이고 정신적 문화도 인간의 상상력에서 그게 논리화되면서 체계적으로 발전이 돼서 어떤 그런 인연적 체계를, 논리적 체계를 만들어내기까지 발전이 되는 거죠. 이 일련의 과정들이 언어라는 도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언어는 우리의 사고 체계를 세워주기도 하고 붕괴시키기도 하고 확장시키기도 하고 축소시키기도 해요. 이 안에서 사고가 확장되고 축소되면서 우리의 감정도 확장되고 축소되고 정리되고 인간을 인간으로 존재하게 하는 그 중요한 특징이 언어예요. 물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언어는 입으로 소리내는 음성 언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 체계들이 다 같이 포함이 돼요. 문자도 그렇고. 언어를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게 문자잖아요. 그리고 뭐 이진법, 뭐 삼진법 이런 것도 어떤 언어 체계를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죠. 언어로서 정의되는 관념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게 또 이진법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죠? 컴퓨터 언어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언어는 우리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또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중요한 특이점이자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이거는 언어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기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언어의 그러니까 인간의 인류 역사, 인류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응?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다. 사회적 기능. 여러분 소통 중요해요? 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소통이 왜 중요해요?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소통이 왜 중요해요? 외로워요. 묵직하다. 그래요. 우리는 혼자서 살 수가 없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적 존재로서 동물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뭔가가 안 맞아요.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적 존재로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소통을 꼭 해야만 해. 일단 생존하기 위해서 소통을 해야 돼. 여기까지는 이제 대략적으로 언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정의를 내려봤어요. 근데 인간의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부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언어 테라피라는 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목적은 인간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예요. 소면. 네. 어마어마하게 걱정하죠. 뭐 이건 뭐 군인의 소명도 아니고 뭐 학생의 소명도 아니고 인간의 소명이야. 엄마의 소명 이런 것도 아니야. 인간의 소명이 뭘까요? 모노테라피를 인간의 소명을 위해서 만들었대요. 정말 인간의 소명이 뭘까요? 인간의 수명은 법을 벗고 가는 거예요. 법을 벗으려면 서로 말을 잘해서 풀어야 돼요. 인간의 소명이 뭘까요? 인간의 소면 그냥 내 죄를 씻고 가는 거. 맞아요. 이게 정확해야지 우리가 언어 테라피를 하는 이 중심이 제대로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말 잘하고 말 못하니까 좀 칭찬 취급받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말을 잘해야겠어. 보통은 대화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니즈는 이거예요. 엄청 잘난 척을 하고 싶은데 말빨이 안 서. 내가 하라는 대로 탁탁 했으면 좋겠는데 내 말을 안 들어 먹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어 테라피를 통해서 의사 전달력이 우수해지려고 하는 진짜 목적은 인간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소명 언어 소명, 뭐 인간의 소명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언어 테라피라고 했을까? 이제 이 부분 부를게요. 언어 테라피를 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소명을 완성하기 위해 인간의 소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그럼 이게
구체적인 어떤 언어 테라피가 어떤 기능을 하길래 어떤 작용들을 하길래 인간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할까?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볼게요. 왜 그럼 테라피를 해서 소명을 완수해야 돼? 언어로 테라피를 한다고? 네, 언어로 테라피를 합니다. 이제 언어라는 개념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의사 전달할 수 있는 기능과 그리고 인간 문명을 일으키는 기능을 했다. 근데 이게 테라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뭘로 테라피를 하겠다는 거야? 아로마 테라피는 아로마로 테라피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 미술 테라피는 미술로 테라피를 하겠다는 것이고, 다야는 언어로 테라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로 테라피를 왜 해? 인간의 소명을 완수하려고. 정리가 좀 되시나요? 언어로 테라피를 할 거야. 왜? 인간의 소명을 완수하려고. 말 잘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잘하고 해서 말 잘해서 내가 떠들고 너희들은 내 말 잘 듣고 나는 기분 좋게 대장질 해먹을 거야.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그 중심은 언어로 테라피를 할 겁니다. 당신은 왜 언어로 테라피를 하려고 하나요? 인간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언어 테라피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일단은 이거는 제가 이제 기본적인 원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원론을 잘 소화해서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언어 테라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조금 공부가 아주 말랑말랑하고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이곳에 죄를 짓고 왔어요. 근데 너무 원론적이어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독교에서 원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 원죄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이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죄를 짓고 왔어. 이제 죄를 짓고 왔으면 온전한 상태로 왔을까요? 아픈 상태로 왔을까요? 그렇지. 그래서 테라피가 모든 인간에게는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픈 상태라는 것은 인육이 아픈 상태일까요? 인육이 아닌 어떤 인육은 아닌 것 같을까요? 인육은 좀 나중 문제는. 제가 아프다고 표현한 건 모든 인간은 아파요라고 했을 때 그래 나 여기저기 다 쑤셔. 이 인육을 말하는 걸까요? 이 몸체를? 아니요. 아니에요. 죄를 짓고 왔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어디 가서 누구를 사기치고 칼로 쑤셨다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원죄라고 표현했을 때는 우리의 근원적인 죄를 말하는 거고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영성계에서 조금 약간 마시간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인간과학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이제 발전이 아니라 드러나면서 깨어나면서 인간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팩트예요. 그리고 이 영혼이 죄를 짓고 원죄를 짓고 우리는 이곳에 왔고 죄를 지었다는 얘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들로 바로 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픈 상태로 왔다는 거예요. 고장난 상태. 그래서 모든 인간의 영혼은 테라피가 필요하다. 근데 영혼을 테라피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은 물질입니까? 비물질입니까? 비물질. 그렇죠. 영혼은 비물질입니다. 때문에 명약이 아니라 영약이 필요해요. 언어 테라피는 영혼을 치유하는 영약입니다.
숙제를 안 해오시는 덕분에 오늘 어마어마한 앞으로도 숙제를 계속 안 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숙제를 안 내주기로 이제 이 순간 결심을 했습니다. 숙제를 내주면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 이러면은 이거는 안 되거든요, 일이. 그래서 이러면 그래서 스승님께서 이래라 저래라를 안 하시는구나를 이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숙제를 안 내주고 그냥 조금씩이라도 이건 이제 제 욕심이었지. 요만큼 해오면 그걸 보고 내가 만져줄 수 있으니까. 응? 그래서 그냥 여기서 하고 여기서 조금 만지고 또 깊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해온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선생님 좀 점검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점검을 해드릴게요. 좋죠? 이렇게 되니까 편안하죠? 제가 맞춤 수업을 하겠습니다. 읽는 연습하는 거 아니면 이거를 읽고 제가 뭐 풀이를 해갖고 온 거를 읽는 연습도 해오셔야 돼요. 왜냐면 첫 번째로는 제가 이야기할 때 굉장히 내용 좋죠 지금 엄청나죠? 근데 얘가 웅얼웅얼웅얼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잘 귀에 들어와야 돼요. 읽는 거를 기본으로 그렇죠. 그거는 연습을 해야 돼 꾸준히.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뇌 속에서는 정리가 됐으니까 나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는 알아. 그러나 굉장히 불친절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제가 읽어보세요 했을 때 그런 어떤 속도라든가 표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정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볼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저처럼 이렇게 마스터로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버벅거려봐.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확 꺾여버려요, 귀가. 준비를 해서 세상을 나갈 때 준비를 차근차근 하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읽는 연습은 그리고 여러분이 읽으면서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죠. 그리고 말로 입에서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입에서 나오죠. 나오는 소리를 내가 또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그리고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웃기게 얘기하냐. 얼마나 고등학교 버전 그대로 남아있다고. 여러분 소리 내서 읽은 적이 초등학교 이외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읽는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읽는 연습 해오시고 기본적으로 읽는 연습이 그래서 읽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전달하고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좀 또록또록해진다고 느껴지면 조금 더 제가 그러니까 읽은 다음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숙지가 충분히 되면 책을 안 보고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막 표현할 수가 있어요. 좀 언제 제가 책 보고 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책을 보고 강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숙지되고 내가 얼마나 소화되고 내 안에 이게 얼마나 체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즐겁고 쫀득쫀득하고 그 사람에게 쏙 들어갈 수 있는 완제품으로 나와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읽는 거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읽고 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한번 그냥 이야기를 해봐. 그것도 녹음을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 챕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하고 발표를 하시면 돼요. 하시면 제가 얼마나 또 아름답게 만져드리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이거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 나갔거든요. 이거는 잘 정리해서 이 부분은 조금 따로 편집을 하든지 해가지고 나중에 좀 때 되면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요거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 부분 오늘 공부한 요 내용을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념이 정리되는 거 그것 자체가 가장 큰 테라피입니다. 여러분 다 몰라서 헤맸잖아요. 몰라서 아픈 거거든요. 무지가 가장 큰 죄다. 그건 무지가 가장 큰 병이란 얘기예요. 치유는 뭐냐? 밝게 해주는 거. 어떻게?